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MRI보다 심한 반응성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요즘에는 MRI 이야기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반응성 연골 파열은 MRI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CT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MRI를 찍어서 확인이 되는데 MRI가 다 달라요. 병원마다 병원에 같은 기계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찍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현장도 좋은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카메라 종류가 다 다르죠. 또 만약 소니 카메라라 그러면 소니 카메라에도 라인업이 다 달라요. 좋은 카메라, 중가 카메라, 저가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까지 다 다르거든요. 또 같은 카메라라고 쳐요. 같은 카메라라 하더라도 찍는 사람이 어떻게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조리기의 차이, 셔터 스피드의 차이, ISO의 차이에 따라서 영상이 차이가 나듯이 MRI도 마찬가지예요. TR 등등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퀀스를 조절하는데 그에 따라서 화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MRI의 기계, 그리고 MRI를 찍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MRI를 보는 전문의 선생님, 제일 중요하겠죠?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는데 보는 것마다 다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MRI를 찍고 난 다음에 이 MRI를 들고 어떤 병은 수술하라, 어떤 병은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게 돼요. A, B, C, D, E, F, G 병원을 다 달아가는데 의견이 3대3이다. 그러면 수술을 또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치료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MRI보다 심한 파열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심한 파열은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심한 파열 놔두게 되면은 연골이 다 없어져서 결국 10년 뒤에 와서 관절염으로 더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의견이다, 수술과 비술이 같은 의견이다 그러면은 좀 심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수술 안 하고 계속 있게 되면은 병원만 또 돌아다녀요. 4대4, 5대5 하다 보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자꾸 그냥 보상 심리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를 찍고 수술을 해야겠다. 그 병원이 마음에 든다. 이쪽 선생님이 나는 그래 신뢰가 간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잘 하시면 꼭 성공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을상 연골, 연골판 파열 중에서도 MRI보다 심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MRI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MRI의 진단율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확성은 90%입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MRI 찍었는데 왜 안 나와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또 90%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보는 게 90%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보다 보면은 90%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80% 정도 될 수가 있다. 80%더 밑에가 될 수도 있고요. 기계로 찍기 때문에 10%는 병변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뭐 1mm 카트로 아무리 찍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안 보이고 대부분은 또 2, 3mm 슬라이스로 찍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보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MRI 기계의 화질입니다. 모든 MRI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MRI 또 회사 그리고 기계 그리고 찍는 사람의 노하우에 따라서 각 병원마다 달라요. 카메라도 똑같죠. 카메라도 보면은 DSLR 좋은 카메라로 찍지만은 좋은 카메라 찍을 때도 그 사진가 사진사의 전문적인 기술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죠. 일반인이 찍으면 뭐 그냥 뿌옇게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찍으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찍는 사람의 기술 또는 필요하다. 기계 화질. 그리고 또 연골이 또 파열됐는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정복된 연골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찍어도 잘 안 보여요. 정복된 연골 파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계속 무릎이 빠진다고 이야기해요. 빠지고 불안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MRI 찍을 때마다 다 정상이라 그러죠. 이건 정복된 연골 파열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지만 안정적 연골 파열이다. 파열은 파열이 되어 있지만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파열면이. 근데 미묘하게 환자는 불안감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안정적인 연골 파열. 전문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같은 우리가 MRI를 보더라도 A라는 선생님은 파열이다.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은 파열까지는 아니다. C라는 선생님은 괜찮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파열은 있지만은 치료까지 해야 되냐에 따라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MRI 진단율은 정확성 90%다
하지만 실제로는 90%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80%, 70에서 80%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MRI 판독입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판독을 하므로 다를 수밖에 없죠. 각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MRI를 많이 본 경험이 중요하겠죠. 무릎이나 어깨, 발목 매일매일 그걸 보는 사람과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래 진료 경험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그 질병에 대해서 받는지에 따라서 MRI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외래랑 MRI만 보는 것도 달라요. 이 MRI를 많이 보고 외래 진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까지 많이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더불어져야만이 우리가 MRI에 대한 판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 다르겠죠.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MRI 판독을 하지만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는 안 되고, 하지만 MRI는 정확히 보겠죠.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같이 여러 가지가 겸해져서 판독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MRI 후 치료 소견입니다. 각 병원마다 각 의사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향후 치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옵니다. MRI CD를 들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A, B, C, D, E, F, G 여러 가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병원 쇼핑을 하게 됩니다. 원더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 1 플러스 1은 2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무릎이든지 어깨든지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것은 정확하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공부를 하고 스타디를 하는데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줍니다. 그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답을 적으라고 하는데 절대로 답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답을 정했을 때 100개가 한 답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게 1번이라 그러면 2번은 50%, 3번은 20%, 10% 해서 각기 다 오지선다형으로 했을 때 각기 다 의견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해진 공통 의견이 있습니다.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무릎 연골이 파열이 심하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심하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듯이 공통적으로 정해진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 의견은 비슷한 의견이다. 여기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환자분들이 CD를 들고 많이 돌아다니시지만 그에 따라서 5군데 병원을 갖다 쳐요. 3군데에서 수술을 해라. 2군데에서는 수술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잘 보셨다가 공통적으로 정해진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시면 되겠죠. 또 왜 그러냐 그러면요. MRI를 들고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수술을 하라 그래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니까 수술 쪽으로 치료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의원이나 일반적인 외래만 보는 정형외과를 갔을 때, 통증의학과나 갔을 때는 수술을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술과 비수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이라면 또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지 절제를 할 것인지가 이게 나누어지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봉합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이 어렵거든요. 말이 봉합이지 실제로 힘들어요. 봉합을 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자 그러고요. 근데 봉합을 못하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다 다르겠죠.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 경험이 많은 봉합과 절제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은 공통적인 답이 나오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죠. MRI보다 심한 파열입니다. 정의를 해볼까요? MRI 상에서는 안정적 파열로 보였는데 실제 수술을 들어가서 보니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정의 2. MRI 상에서는 내부 손상 조금 있는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심하지 않다.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외부 파열이 심한 경우, 내부가 아니라 외부 파열까지 있다는 경우. 또 세 번째 정의, MRI 상에서는 덜 심한 파열이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심한 파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MRI보다 심한 파열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보면은 다치고 난 다음에 수상 이후에 지속적인 운동과 보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MRI를 찍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수술을 하기 싫어서 또 개인적인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수술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로 계속 움직이면서 파열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MRI 화질, 그리고 이 3mm 슬라이스 카팅해서 안 보였던 경우, 또 전문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MRI보다 심한 파열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영상을 보면서 볼게요. MRI만큼 심한 파열이에요.
MRI도 심했는데 실제로 심하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보이죠. 가로선, 세로선 이런 형태를 H 형태의 파열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타박을 받으면서 쭉 이렇게 선이 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좋았는데 선이 가게 된 겁니다. H 형태 파열인데 여기도 보면 같은 환자예요.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본 사진 역시 여기 이렇게 H 형태로 보이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심하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파일이 생기고 원래 있던 횡 파일이 있는데 종파일과 같이 겹쳐져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죠? MRI만큼 심한 파열.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보아야 될 MRI보다 심한 파열 보시면은 선이 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그냥 파열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꽤 타방 꽤 많이 받았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보십시오. 이게 너덜너덜하고 아주 심해요. 모양 자체가 안 보입니다. 모양 자체가 여기도 보면 같은 환자예요. 보시면은 너덜너덜하고 횡파열이 몇 개가 있어요. 종파열 몇 개, 횡파열 몇 개 이렇게 되면 가닥가닥 찢어졌다, 조각조각 났다, 산상은 조각 나서 다 찢어졌다, 형태가 없다 등등등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절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가 일단 봉합은 했습니다. 봉합을 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골이 남은 양이 파열이 심하니까 남은 양이 없어요. 대부분 다 없어지게 이걸 봉합할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이면 봉합을 해야 되니까 좀 양이 작죠. 양이 작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봐서 잘 붙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RI보다 심한 파열이에요. 요건 그런 경우죠. 우리가 선이 보여요. 선이 보이는데 완전하게 다 이어진 파열이 아니죠. 아까 전에 이런 거 같은 게 이어져 있고 여기도 심하게 이어져 있죠. MRI만큼 심한 파일을 보시면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선이 이상하게 보여요. 점선으로 보이고 여기도 점선으로 보이고 여기서도 그냥 파일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부 손상이 아니겠는가? 내부 손상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찌어져 있습니다. 찌어져 있고 꽤 많이 찌어져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내부 손상이 아니라 외부 파일이다 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정의 요거예요. 내부 손상인데 실제는 외부 파일이 있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죠. MRI보다 심한 파열. 여기 보면은 선이 여기 약간 보이고 여기서도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이고 이거 보고 실제로 파열이 있느냐 괜찮은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쫙 찌었어요. 이런 경우는 찾기 힘들어요. 특히 바깥쪽에 있는 외측 반응성 연골 파열 후각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꿰매줘야 됩니다. 봉합을 해줘야 되는. 봉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찌어지고 힐링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더 찌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빠진다 그래요. 빠지고 불안하고 아프다. 그런데 MRI 찍으면 항상 괜찮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해줘야만이 완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I보다 심한 파열의 원인과 실제 증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미있었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잽싸게 눌러주시고 이미 누르셨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발랄성 연골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연골 파열 빨리 완치하셔서 건강하게 축구, 농구, 스포츠 등등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